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안에는 여러 가지 입법사항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이 메디케어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디케어 보험을 설명하기 전에 네. 미국에는 유니버설 보험 제도가 있느냐, 어허. 모든 사람을 커버하는 제도가 한국식으로. 있냐, 한국식, 어. 캐나다, 영국 이런 데 같이 돼 있느냐. 미국은 불행하게도 없죠. 아직 안 돼 있어요. 1992년도에 클린턴 그때 당시 알칸사 주지사와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가 경쟁을 했을 때 알칸사 주지사의 입장으로 대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가장 앞세웠던 것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를 하겠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열심히 그때 뭐 CNN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선이 92년도 되고 93년도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그 타스크포스의 헤드에 자기 와이프 힐러리 그렇죠. 클린턴을 네. 지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걸 하겠다고 모든 관계 그룹, 특히 제약회사, 인슈런스 컴퍼니, 또 정부, 의회 이게 스트롤링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그걸 다시 하기에는 매 10년마다 이게 지금 보험 제도의 메디케어 제도가 1965년도에 랜든 B 존슨 대통령 당시에 65세 넘으신 분들한테 그래도 정부가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걸로 소셜 시큐리티와 함께 시작이 되어 있는데 1965년도에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도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커버가 되느냐. 지금은 장애자와 65세 이상 된 6천만 명의 사람이 커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1년의 예산으로 약 한 8천억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대 공룡이죠. 근데 그 거대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나 인슈런스도 또 고대 공룡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협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메디케어의 주된 네 가지 파트 A, B, C, D가 있는데 A는 월급 받으실 때 1.45%의 메디케어 텍스 뗍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30년, 40년 다 떼는데 그것이 다 커버를 해줘요. 아하. 그다음에 파트 B가 있는데 파트 B는 내가 소셜시큐리티 받을 때 한 170불 정도 뗄 겁니다. 떼요. 그게 프리미엄이에요. 그게 또 그걸 커버를 해줘요. 근데 이 두 가지만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커버가 안 된 분야가 많아요. 눈보험이랄지 치과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정부가 민간 보험한테 늘려서 A, B를 합해가지고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메디케어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라. 그게 어드밴티지 C 플랜이라고 불러요. 그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료주의적인 정부가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업자가 운영을 함으로써 텍스 세이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이빙을 고객한테 혜택을 줘라고 하는 건데 그 보험주가 지금 한 37%?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한 40% 이상이 예를 들면은 그 어드밴티지 C 플랜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시프팅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을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참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관계 기관들 특히 보험회사, 제약회사 얼마나 큰 데입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로비를 합니까? 그래서 메디케어가 제약회사하고는 내고를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 법은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 그 법이 입법화가 된 거예요. 그 상원과 하원에서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상의 그 조항으로 너도 앞으로 어느 누구하고도 네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약 가격을 좀 낮춰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이 메디케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뭐 인슐린 값이 굉장히 갑자기 높아진다 할지. 그다음에 뭐 비싼 고가 약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암 치료약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것들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제약회사한테 야, 너 그 약을 발명해 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 원가 좀 보자. 뭐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 너 좀 해.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백신 주사는 이 팬데믹 때라도 공짜로 맞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백신 주사 같은 것도 전부 다 공짜로 맞게끔 하고 2025년도부터는 파트 D에 한 사람당 1년에 쓸 수 있는 약값이 2,000불 이하로 나가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메디케어 수혜자인데 뭐 진짜 65세 돼서 이제는 나 돈 다 낸 거 있으니까 이제는 약값 만들고 병원비 돈 안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 최영호 앵커님도 이러시면 안 되겠다. 근데 정부가 이것을 칼을 들고 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어떤 큰 조직이 그걸 시작을 하면은 부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인슈런스 컴퍼니도 내고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제약회사의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거라고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제도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HMO, 뭐 PPO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간단히 좀 어떻게 좀 설명할까요? 설명해 주세요. HMO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근데 HMO를 설명할 때요 가장 좋은 샘플 하나가 있어요. 카이저 병원이에요. 카이저? 네. 네네네. 카이저는 그냥 그것만 내놓으면 그 안에 1,200만 명의 고객이 있어요. 카이저에 수백 개의 병원이 있어요. 20만 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요. 전부 다 페이 닥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치료를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HMO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아라. 뭐 여기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메디컬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주치의를 선정해 줘야 돼요. 그 HMO는 그렇죠. 주치의고 그 바운다리 내에서만 움직여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제약이 된 상태도 있지만은 실제 돈을 덜 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게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뭐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가 있다면은 굳이 뭐 비싼 데 가서 비싼 보험료를 하겠다.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내가 특별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PPO예요. 1970년도부터 개발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고가죠. 서플멘탈 보험으로도 그 돈을 내려면은 노인네 되어가지고 한 350불, 400불 내야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나 만만치 내가 않네. 마음대로 뭐 A 의사한테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B 의사 갈 수 있고 카이저에 갈 수 있고 아니 카이저는 못 갑니다만은 저기 시더사이나이드 갈 수 있고 UCLA 병원도 갈 수 있고 뭐 텍사스에서 유명한 암 치료 센터에 가서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뭐냐? 비싸요.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있어서 HMO와 PPP는 다 알려졌는데 그 사이에 아까 EPO라고 하기도 하고 POS라고 하기도 하는 것들은 그래 그 리퍼럴 제도는 내가 없지만은 내 그룹 내에서만 너는 치료를 해. 그 대신 보험료를 좀 많이 내. 주치 제도는 있지만은 네 마음대로 어딘지 딴 데 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드 오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좀 봐줄 테니까 이걸 하세요라고 하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EPO와 POS라는 제도입니다. 아니 이게 좀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지금 밀려서 말이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요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개개인마다 아, 또 맞는 죄송합니다. 플랜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까지 못 듣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광고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이렇게 이 방송 시간이 자꾸 좀 짧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